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한 데 따라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나스닥 지수는 0.5%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미국 시간으로 오는 10일 0시부터 부과될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을 매기는 10%의 관세가 10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협상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관세 부과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여전히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한 연설에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내 전망을 바꿀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물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커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팀쿡 애플 CEO가 지난 주말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연례 시장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쿡은 버핏은 분명히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닌 소비자 회사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애플이 하드웨어 사업에서 서비스로 옮기고자 하는 전략과 맥이 맞닿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금요일에 양지수는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219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6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가가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170원대까지 오르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 모두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이슈 어제 중국 증시에서도 작용이 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가 흐름 짚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돼 기름값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시장에는 어떤 변화 있을지 짚겠고요.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이 이미 2년 전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쳤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 당연히 했는데요.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상하이 증시보다 낙폭은 훨씬 줄여서 마감을 했고요. 시장 충격 상당히 좀 완화된 상태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는 0.25%가 내린 26,438.48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이 전장보다 0.45% 하락한 2,932.47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 내린 8,123.29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트위스트로 촉발된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시장의 우려감은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완화돼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도 안 되는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신고점까지 경신을 한 상황에서 0.5% 정도는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완화돼서 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하이 종합 지수가 5.58%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미국에서는 아직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고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되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이 안도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이었죠. 트위터에서 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천억 달러치의 중국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이번 금요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증시, 상하이 증시 폭락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촉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도 중국과 무역에서 매년 5천억 달러를 잃었다 하면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부 외신은 중국 측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만 합의를 하려고 해서 미국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있어서도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조금 궁지에 몰면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급한 건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급하기 때문에 중국 속에 있어서의 협상 카드를 좀 더 미국 쪽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발언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방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재검토하고 있다는 게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알려줄 수 있는 건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무역 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 간다, 확실히 간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협상을 타결짓는 것 같이 보였었던 양국이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장 초반 471포인트 상당히 좀 빠르게 폭락을 했지만 낙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낙폭 거의 다 줄이고서는 그리고 시장이 마감을 했거든요. 뉴욕 증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을 앞두고 트윗에 이런 발언을 한 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고 그리고 양국 협상이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힘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협상을 할 것이고 미국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저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문제, 최근에 계속 이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란 부분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과 그리고 폭격기 등을 중동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무역에 민감한 주가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움직였고요. 이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 자체는 발표된 지표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뭐 크게 주목할 만한 지표도 없었던 만큼, 뭐 이란과 가장 크게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본다라면은 이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부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면 무역, 이 수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마이크론이 2.77%, 퀄컴이 1.16%, 엔비디아가 1.73,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뭐 작게는 1%, 많게는 한 3% 정도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하락을 했고, 애플도 1.54%, 그리고 스카이웍 1.23, 브로드컴이 1.3% 등 부품주들도, 무역에 관련된 이런 부품주들도 무역 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사실 시장 자체가 이 0.5% 가까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대부분 종목들도 빠졌는데요. 나이키도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보잉, 캐터필라, 3M 등도 한 1%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좀 좋았었는데,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인해서 뭐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종목들도 뭐 1% 이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받아줬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조금은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이 옥시덴탈 페트리움이 제시한 인수 조건을 아나다르코 페트리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뭐 인수를 하기 위해 옥시덴탈 페트리움이 1.42%, 그리고 피인수 회사되는 아나다르코 페트리움이 한 3.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CEO의 주식 매입이 전해지면서 한 3.69% 정도 하락하면서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없었고요. 무역 관련된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월가 전문가들이 CNBC에서 간밤에 월가 전략가들은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미중 무역 협상 결론적으로는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은 중국이 더 급하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정도지만 중국이 망가진다라면은 미국도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중국장이 먼저 열렸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뉴욕 증시 급락으로 출발했지만 낙폭 상당히 좀 많이 줄였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결론적으로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증시에서 좀 가장 결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시간은 조금은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 이내에 거의 협상에 대한 카드들이 대부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올해가 신중국 창립 70주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중국은 이런 기념해 같은 행사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을 시키는데요. 이게 신중국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좀 선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이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건 중국 경기가 확 좋아져서 중국이 이 경기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을 버티게 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중국에서는 뭐 발을 빼는 모습 일시적으로는 조금은 보여줬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뭐 훨씬 더 급한 상황이고요. 중국이 뭐 신중국 창립 70주년까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 타결을 짓고, 이 미국도 결국은 하겠지만 지금 급한 쪽은 중국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협상에 대한 카드는 지속적으로 만지작거릴 수는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협상이 사실 늦어진다라면은 유가적인 부분들도 뭐 결론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고요. 중국이 좋지 않다라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도, 그리고 중국의 수입산 제품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들도, 그리고 중국이 뭐 많이 수입액 자체도, 무역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휘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런 카드는 뭐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5월 내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양국이 이번 주부터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나오는 대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 다시 한번 0.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 제재 대상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국제유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갈 이유로는 사실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요. 지금 미국이 생산량 늘리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생산량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연초부터 해서 좀 많이 반영이 이미 기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 유가가 하락하기에는 하락하는 부분들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라면 사우디에서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는 부분들도 부담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유가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유지하면서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면 상승, 그리고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면 하락으로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가는 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에 대한 영향력 좀 지대했는데 지금 영향력을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국내 쪽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이 당연히 오는 것은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이란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손을 들어야지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끝나려면은 사실은 미국이 손들기는 쉽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버티다가 사실은 뭐 미국의 어느 정도의 요구에 좀 순응을 한다라면은 좀 빨리 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허용된 이란의 핵 활동마저도 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이란 쪽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뭐 우리는 핵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뭐 핵 합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이 어느 정도의 미국의 발언들을 뭐 잘 듣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뭐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미국의 얼마만큼의 뭐 뜻을 이란이 받아들이냐, 이런 부분들이 언제 정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란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자존심이 없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합의가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지만, 그렇다고 유가가 큰 폭으로 변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서 지금 $60 살짝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뭐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5월은 계절의 예정이라고 하죠. 뭐 날씨도 그렇고요. 또 가정의 달이라고 계절의 여왕인데 가정의 달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날이 많습니다. 휴일도 많고요. 뭐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은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 장기 연휴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어제 월요일 일정이 휴장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휴장인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세계 정세는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광의 나침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주중에 일주일에 두 번을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제가 이슈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이재광의 나침판 오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죠. 사케다 씨가 발표한 5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3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뭐 거의 전설적인 그 이론을 제시한 분이죠. 이 사케다 씨가. 적산병, 흑산병, 삼산, 삼천, 그리고 3법. 이 대표되는 그 5개가 이 사케다 씨가 창안하고 발표한 법칙입니다. 그 중에 3법입니다. 그 사케다 씨 법칙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칙 중에 하나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르면 손 빼라, 쉬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멋들어지게 3법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가 모르면 손 빼고 좀 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전략이다. 3법의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3법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3법이라는 것은 좀 잘 모르겠으면 그렇죠? 템포 쉬어서 내일장을 봐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참을 일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참고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참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참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기 다음에 찬스가 온다는 점에는 주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위기 상황이 더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오는 기회는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돼서 기름값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는데 이렇게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류세 인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유류세도 인하를 해줍니다만 예전보다는 감소폭이 훨씬 더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유가시장이 국내 유류세 인상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감액했던 것을 좀 완화한다는 조치로 인해서 물가 불안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4월까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0%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체감 물가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유류세마저 그렇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 4월까지 물가 지수가 0.5%대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0.5%대 상승이 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1965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지수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는 격세지감의 차가 완연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사고 파는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 물가 등 먹거리가 전체 물가의 상승률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으로 인해서 단축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 그 여파가 더 가중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어렵다고 하지만 내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데 지금 향후에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느끼는 그 차가 워낙 판약에 크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에도 경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오히려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으로써
소비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이라든지 연금, 빚 같은 부채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체감지수와 정부가 발표한 물가지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이 이미 2년 전에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의 코오롱 관련 이 종목들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주가가 어떤 박스권 틀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제약과 바이오업체들이 상승 탄력가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 제약과 바이오업체들이 악재 소식이 좀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기업들마저도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롱 회사에서는 인보사에 대해서 이 관절염 치료제도 2년 전에 이미 의약품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발표해짐으로써 그 여파가 더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2년 전에 그 의약품 성분이 바뀐 것을 안 것을 코롱 측에서 일부러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제약사 미쯔비시 아나베라는 일본 제약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 소송의 과정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보사 사태 이후 코롱 생명과학이 발표했던 것과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불일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FTA 공문에서도 인보사의 임상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했다 하는 것으로 코롱 측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도 20일 전후로 해서 이 코롱 티슈진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실사를 통해서 과연 그들의 인지 시점이 언제였으며 과연 코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이것을 확연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일이면 이달도 중순 넘어 하순이죠. 그럼 당분간은 이 코롱 인보사 관련한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역협상 취소 우려에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앞서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장 수익을 여러분에게 내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적인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주식시장에 종사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면 쉬자 하는 겁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하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탄력도가 둔화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도하면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서 투자 수단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매도한 다음에 꼭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모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주가 계좌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도 꼭 하나의 종목이다. 좋은 투자 대안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경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체크 포인트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휴장했던 어제 미국 시장은 열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긴급하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와 지난 월요일장에서 중국 증시의 폭락의 원인이 뭐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역협상이 다시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중국 증시를 폭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8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죠. 시작되는데 내일 밤부터입니다. 미국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번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과연 고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류호 부총리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관세 보복 발언을 인해서 류호 부총리가 참석할지 여부 이 또한 또 관심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참 이거 참 걱정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4원 30전이 상승하면서 1170원입니다. 1150원, 60원, 40원대도 위험했는데 1170원이라면 이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200원 선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본다면 환율 시장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충분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해드릴 것이 거래량이죠. 자,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6억 주를 넘어섰죠. 지난 금요일날 6억 1,700만 주입니다. 5억 주 훨씬 뛰어넘는 최근 들어서 최대의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크게 하락하는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점입니다. 양대 음소의 기준 틀이 붕괴됐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증가되면은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것은 더 안 좋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 오늘장 움직임 여러분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8일부터 이어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연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준 의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각 총재분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일 날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이 파월 의장이 과연 미국 금리는 당분간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설을 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경제 지표로서는 9일 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0일 날은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건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과연 오늘 국내 시장의 주가 흐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주가도 중요하고 연휴가 끝난 그 다음 첫 번째 거래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장에서 중국 증시가 폭락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5.5%가 폭락했고요. 대만 1.8%, 홍콩 2.9%.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되는 국가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국내 시장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아직은 박스권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이 마감됐던 것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196포인트, 2200포인트가 살짝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1차적으로는 2140포인트가 붕괴되는지 여부 오늘장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선수들, 주식시장에 있어서 전문가들만이 가능한 장입니다. 수익을 내기. 그리고 그분들도 초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금 함부로 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일장으로 해서 좀 준비하는 자세. 오늘 급락과 급등을 하는 순간적인 변동성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매수는 자제하시더라고요. 물론 상승한다. 이제 그렇다면 악재는 다 지나갔구나 하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한다면 여전히 저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만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으로 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못 간다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오히려 그것은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시장 흐름 모습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가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원웨이 방식의 투자밖에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어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공매도라든지 대주라든지 주가 하락할 때 배팅을 해서 하락폭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그런데 지금 장은 인부 투자라는 것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하락한다면 하락을 예측하고 배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개별 종목군들도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너무나 높다든지 매도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철저하게 해치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 또한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은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주식 투자는요.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매매는 눈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상승 전환이 확인되기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연휴 첫날입니다. 과연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는 폭락을 보였는데 국내 시장의 흐름 또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물타기를 한다든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자 그렇죠? 계속해서 불안 매수한다는 것은 그렇죠? 조금 힘든 어려운 투자 전략이다. 오히려 가래로 막을 그죠? 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매매 전략 꼭 세워서 실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미중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오히려 좋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NH 투자증권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면 오히려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로 인해서 국내 주식이 약세를 보이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국 시장,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를 보인다는 등 연중 최고가를 보이는 그런 와중에서도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왜 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분석을 좀 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은 악재랍니다. 오히려 한국은 수출 전선에 꾸준히 끼지도 모르고 일부 수출 대체 품목이 오히려 국내 시장의 수출을 저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그냥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활성화돼서 세계 증시, 세계 경제가 붐업하면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일부 소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 그럼 세계 경제가 위태롭거든요. 국내 증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수는 보다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그렇죠? 경기가 돌아가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인다. 국내 증시가 수출이 호조고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 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9도, 춘천 5도, 대전은 4도를 보이며 다소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 춘천과 대구 23도, 전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은 오늘 아침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의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6도, 대구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특별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